배워서 바로 써먹는 한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으로 화폐 속의 한자어,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화폐 속의 한자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화폐란 말은 상당히 많이 쓰는데 한자로 쓰려니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특히 패자가 좀 어렵다. 네. 자,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이자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이다. 그래서 주화가 있고 지폐가 있고 은행권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화폐다. 화는 재화를 뜻합니다. 자, 여기에 발음이 있습니다. 발음 될 화자다. 그렇죠. 아래는 돈을 뜻하는 조개 패자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재물과 돈,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리키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패는 비단이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이것이 돈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통화란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통화가 무슨 뜻이냐? 따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다. 그렇겠죠?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를 통화라고 합니다. 자, 통은 무엇이죠? 이렇게 통할 통자다. 통. 네. 그러한 화폐다. 이것은 통용되는 화폐를 줄임말이다.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 화해서 통화라고 한다. 또 다른 의견은 유통화폐다. 자, 유통이란 말 요즘 많이 씁니다. 그렇죠? 어떤 물류가 되는 흐르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유통화폐의 통자와 화자를 가지고 와서 통화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화폐나 수표 등이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것을 이제 유통이라고 하죠. 그러한 화폐를 가지고 통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다 보면 영수증을 써준다거나 받는다거나 할 때 일금 주로 한글로 쓰죠. 일금 매돈 줘.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이요. 예, 한자로 써도 되겠습니다. 일금 한일자. 이렇게 되면 왜 한일자를 썼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일원도 아닌데. 여기에서 일금이라는 뜻의 일은 전체라는 뜻이에요. 전체. 총액이라는 뜻입니다. 총액이 한일자에는 전부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은 하나이지만은 그래서 총액 매돈 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자는 무엇이냐? 가지런할 정이다. 돈에서 가지런하다는 것은 우수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화폐 기본 단위는 원이 되겠죠. 원이 되므로 아래에 몇 전이다 이런 거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일금 20만 원정 숫자로 쓸 수도 있겠고 한자로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자로 다 쓰더라도 원은 한자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는 현재 한글원입니다. 예전에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한자원으로 쓸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한글원이 단위다. 이렇게 되겠죠. 네.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의 현재 화폐 단위는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원. 예. 지금 유식하게 한자 공부한다고 이것을 한자로 둥글 원자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으로 해야 된다. 1962년부터 원으로 됐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전에는 이렇게 둥글 원자를 썼습니다. 1905년도 실제로 읽기로는 조선 N으로 읽었다. 이미 1905년은 통간부가 설치된 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N이 있었고 엔화가 있었고 그리고 조선에서 하는 조선 N이 있었다. 쓰기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원으로도 읽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원이 됐죠. 네, 둥글원. 그리고 나서 1953년 이때 환으로 바뀝니다. 환으로 바뀌었다가 10년이 채 안 되네요. 원으로 바뀌어서 쓰고 있다. 자, 이 둥글원자라는 것은 한자 문화권 동양 삼국에서 다 돈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도 이 글자가 기본이다. 일본에도 이 글자가 기본인데 일본식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 금액이란 말을 합니다. 그렇죠? 금은 이제 돈을 대표하는 글자다. 물론 은도 돈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이 일반적으로 돈을 대표한다. 금액이다. 액은 무엇이냐면 이마를 얘기한다. 이마. 자, 그러면 이마에 붙어 있는 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는 돈의 액수를 얘기한다. 액수는 무엇이냐? 네, 액수는 금액의 수인데 그 액이란 것은 이마에 붙어 있는 수다. 이마는 뒤가 아닙니다. 앞이죠. 그렇죠? 정면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이로 된 지폐 같은 경우에 액면이다. 화폐나 유가적은 따위의 앞면을 얘기한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앞면을 액면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마에 해당되는 면이다. 앞에 해당되는 면이다. 그래서 액자가 왜 갑자기 나왔느냐 했을 때 지폐나 그리고 정권의 앞뒤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쓰여진 금액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돈으로 영업하는 데가 은행이에요. 은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자금으로 하여 대출한다거나 거래, 정권의 인수 따위를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돈을 얘기한다. 돈의 대표적인 글자가 이제 금이죠. 자, 역사적으로 보면 금본위가 있었고 은본위가 있었고 은본위가 물론 더 오래됐겠습니다. 은행이란 말이 만들어질 때는 은본위 제도였다. 중국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행은 무엇이냐? 네. 행은 가게라는 뜻이에요. 가게. 자, 행은 우리가 갈 행자에서 간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뭘 행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학렬이다. 네. 족보의 학렬도 들어가고 수학의 학렬도 들어갑니다만 그때는 항어를 읽힌다. 그렇지만 가게라는 뜻도 있다. 원래 가게라는 뜻으로 읽힐 때도 한자의 원래는 항과 발음이 같은데 은항이 되어야 되는데 은행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은행은 은가게다. 그렇죠? 돈가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통장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 제가 이 낱말을 알고 나서 굉장히 말하자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왜 통장이라고 하느냐? 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의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장부다. 그렇죠? 이것이 장부장입니다. 그렇죠? 장부다. 원래 장막이다 할 때 이렇게 장은 이렇게 수건건이죠. 자, 텐트를 얘기하죠. 장. 그래서 발음은 이렇게 이제 긴장자에서 왔다.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들이운 것이 장이다. 이것이 장부란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통은 통한다는 뜻이에요. 통할 통자다. 네, 통화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오고 간다, 왕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이란 무엇인가? 가지고 다니는 장부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외상 거래를 한다 하면 통장을 가져가면 주인이 거기다 적어줍니다. 그럼 가지고 와서 다시 또 그 다음에 외상합니다. 나중에 계산하기 전까지 그렇게 기록하는 가지고 다니는 통장이 원래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다가 나중에 은행이 생기면서 은행 거래 내역을 찍어주는 것이 은행 통장이다. 이제 지금은 통장 거래를 잘 안 하죠. 잘 안 하지만은 원래 가지고 다니는 장부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화폐에 관한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글자만 안다고 해서 그 낱말을 제대로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낱말에는 역사가 묻어 있고 문화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낱말을 한자 낱말이지만 한자로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뒷배경을까지 알면 더욱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자취하고 한자도 모르고 한글로만 아는 것은 정말 우리가 껍데기만의 낱말을 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한자어는 한자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